안녕하세요 여러분. 수요일 아침 간만에 보내드리는 시황방송입니다. 오늘 시황방송의 제목, 증시를 주도하는 섹터는 바뀔 것인가? 중요한 얘기죠. 증시의 흐름에 빨리빨리 편승해야 그나마 수익을 올릴 수도 있고 손실을 줄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왜 갑자기 주도하는 섹터가 바뀔 수 있을까라고 의문을 제기하는지 잠시 후에 말씀드리고요. 오늘 새벽 어떻게 미국장이 끝났는지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다우지수 410.32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주요 지수 다 하락했죠. 그런데 그나마 좀 적게 하락한 게 나스닥입니다. 오늘 테슬라 주식이 강세를 보이면서요. 나스닥은 다우지수나 S&P 500보다는 상대적으로 덜 빠졌습니다. 0.95%, 74.05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이렇게 증시가 하락하면 당연히 골드가 상승하는 게 맞는 흐름이었죠. 그런데 오늘은 다시 골드, 지난 2주 전처럼 증시가 하락할 때 골드마저 하락하는 그런 흐름, 오늘 또다시 나타났습니다. 골드 52.4달러, 1590달러를 기록했는데요. 저게 20일 이동평균선이 1593달러니까 일단 그 자체도 하향했습니다. 석유는 조금 올랐고요. 미국의 10년 만기 채권 금리도 약간 올랐습니다. 0.01포인트 올랐죠. 근데 맨 밑에 변동성 지수 VIX, 증시가 오늘 비교적 많이 하락했죠. 다우지수 기준 410포인트 하락했으면 변동성 지수가 플러스 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6.2%, 3.54 빠졌습니다. 그래서 53.54. 좀 이상한 일이죠. 채권 금리는 약간 올랐고 골드는 빠지고 변동성 지수도 같이 빠졌다. 이상합니다. 헷갈립니다. 자, 지금까지 여러 번 말씀드렸던 저희 의견 다시 한번 여러분께 기억을 상기시켜 드립니다. 앞에 밑에 그림 파란색 구간이죠. 변동성 구간. 저는 3월 23일 2190포인트 S&P 500 기준, 저 밑으로는 이제 빠질 일은 없다. 계속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이제는 올라갔다 내려갔다. 다만 저점을 올리는 방식으로 하락 구간이 시작됐을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어제 올랐고 오늘 빠지고 이건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 저점을 확인하러 가는 시간일 수 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시장을 나쁘게 볼 수밖에 없는 부정적인 지표, 그 다음에 긍정적인 지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부정적인 뉴스라고 해야 되겠네요. 이 뉴스가 무엇이 있는지 좀 상대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가장 먼저 글로벌, 세계적으로 유명한 컨설팅 경제 분석 기관이죠. IHS 마켓. IHS 마켓이 어제 나왔던 기사입니다. 2분기 미국의 경제 성장률을 20에서 25% 마이너스로 봤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친 게 아니라 3분기도 추가로 하락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이 거시기 때문에 1분기는 확실히 마이너스고 2분기도 마이너스인데 3분기부터는 회복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많은 기관들이 예측해 왔는데요. 이제 3분기조차도 좋지 않을 것이다 라고 IHS 마켓이 이야기했습니다. 2분기까지 마이너스는 상관이 없는데 3분기마저 마이너스다 라는 얘기는 증시에 그렇게 좋은 이야기가 아니죠. 왜? 3분기도 마이너스고 회복이 4분기부터 된다 그러면 증시가 하락 추세에서 상승 추세로 전환되는 기간도 2분기가 아니라 3분기, 즉 한두 달 늦춰질 수도 있기 때문이죠. 그나마 좋은 소식이 있었습니다. 이건 어제 나왔던 얘기죠. 트럼프 대통령이 원래는 부활절을 기점으로 복귀를 시도하려고 여러 번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어제 일단 4월 30일까지 사회적
거리를 연장한다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시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올바른 판단이다라고 인정을 했고, 그래서 월요일 날 시장이 급등을 했었죠. 그러면 이게 왜 중요하냐? 어떤 일이든 문제가 생겨서 그 문제로 경제가 안 좋아질 때 가장 최고의 극복 정책, 구제책이라고 할 수 있나요? 그것은 재정 지원이나 금리나 이런 것도 있지만 올바른 정책입니다. 즉, 그 문제를 완화시키고 해결하는 방향은 결국 바른 정책에서 나오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일단 올바른 판단을 한 것이다 라고 시장이 평가를 했고요. 그 다음에 2주 이내에 정점을 이룰 것이다. 이게 그냥 이야기한 게 아니더라고요. 어제 폴리티코닷컴이죠. 미국의 폴리티코닷컴이라는 꽤 유명한 사이트에서 이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앞으로 2주 후에 거시기는 정점을 찍을 것 같다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왜 이 의사들이 한 얘기인데 왜 의사들이 이렇게 봤느냐? 뉴욕보다 더 빨리 2주 전부터 적극적으로 사회적 격리를 시도했던 미국의 다른 도시들이 이미 정점을 찍는 모습을 보이고 있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감안할 때 그 뉴욕이나 주요 대도시들이 이제 사회적 격리한 게 얼마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1, 2주 정도 지나면 거시기는 정점을 찍을 것 같다라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여기에 미국의 CDC죠. CDC가 마스크 사용을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라고 권고할 것을 고려 중이라고 합니다. 즉, 적극적인 마스크 사용. 이게 한국이나 일본 등 동양권에서는 이거 마스크를 사용해서 특히 중국도 마찬가지죠. 이 거시기의 확산을 방지하고 실제로 효과를 보고 있잖아요. 그런데 서양에서는 총 맞을까 두려워서 마스크 사용을 거의 안 하죠. 그런데 이 마스크 사용을 적극적으로 고려할 가능성이 있다는 월스트리트저널의 보도입니다. 그러면 마스크 사용이 왜 중요한지 확인할 필요가 있겠죠. 지금 보시는 그림은 왼쪽에 마스크를 사용하지 않는 서양 국가들의 거시기 확산세, 밑에 오른쪽은 한국, 싱가포르, 중국 등 마스크를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나라들의 확진자 숫자가 저렇게 드라마틱하게 관리되고 있다는 얘기죠. 즉, 마스크의 사용 여부에 따라서 확진자 숫자가 이렇게 줄고 느는 게 확실히 보이죠. 거기에 미국 정치인,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정책, 거기에 마스크까지 하게 된다면, 적극적으로 장려하게 된다면 이게 2주 이내에 정점을 찍을 수 있다는 미국 의사들의 말이 실현은 않을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언급한 대로 최고의 시장 안정책은 돈을 붓는 것, 재정 지원을 하는 것, 금리를 인하하는 것, 여기에 플러스해서 올바른 정책 방향이 중요합니다. 바른 방향으로 정책이 집행되면 극복은 빨라질 수 있다는 것, 이게 시장에서 이미 받아들이고 있는 것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한 가지 더 좋은 소식이 있었죠. 지난주 2조 달러 그 미국의 재정부양 정책이 의회를 통과했는데요. 미국의 민주당 낸시 펠로시 민주당 하원 의장이죠. 그 다음에 백악관이 동시에 거시기 상황이 더 나빠질 것을 대비해서 다시 추가적인 재정 지원책을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그건 4월 말경이면 나올 것 같다고 하는데요. 이것도 시장에 분명히 도움 주는 뉴스가 될 것임은 분명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VIX 말씀드렸잖아요. 이 시장 변동성을 나타내는 VIX가 안정화되고 있는 방향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변동성 지수를 보면 보시는 것처럼 지금 이 자료를 만들었을 때가 다우지수 400포인트 하락할 시점입니다. 그런데도 VIX 변동성 지수는 5.68% 하락해서 46.95를 기록하고 있어요. 즉 VIX 이 변동성 지수는 옵션 세력들이 자주 이용하죠. 투자를 할 때 이 변동성 지수를 보고 투자를 하는데, 그래서 SPX 즉 S&P 500 인덱스 옵션 세력들이 어떻게
지금 시장에 배팅하고 있는지 살펴봤더니 예, 옵션 세력들은 콜 옵션에 더 많이 배팅을 하고 있습니다. 1.38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가운데 중간선 1.72 저걸 넘어서면 풋이 더 많고 밑으로 떨어지면 콜이 더 많은 겁니다. 콜은 시장 상방을 보는 세력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저 풋이 정점을 찍었던 게 3월 19일, 3월 20일이 바로 미국의 2월물 옵션 만기일 쿼드러플 위칭 대기였죠. 전날 하루 전날 풋 세력들이 정점을 찍은 이후에 시장의 옵션 세력들은 계속 상승에 배팅하고 있다. 이런 변수도 눈여겨볼 만하고요. 그리고 시장 변동성에 자금 지원에서 곧바로 흐름을 보여줬던 게 레포 시장이었죠. 최근 며칠 동안 레포 시장에서 연준이 미국 금융기관들에 지원하는 금액이 제로입니다. 이게 보시는 그림은 31일, 그러니까 오늘 미국 시간으로 아침이죠. 8시 45분에 지원 금액을 받았지만 제로였습니다. 제로. 아무도 레포 시장에서 돈을 달라고 요청하지 않았고요. 심지어 어제는 28일 만기, 한 달 만기짜리 지원 금액도 고작 38억 달러 지원 요청에서 끝났습니다. 며칠 동안은 지금 하루짜리는 거의 제로에 끝났고요. 28일마저도 저렇게 작은 금액, 즉 시장의 금융시장 변동성은 옵션, VIX에서 보는 것처럼 어느 정도 안정돼 가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자, 여기까지가 최근의 흐름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부터는 앞에 제목처럼 증권시장 상승을 주도했던 섹터가 바뀌고 있다. 이 흐름 잠깐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어제 멤버십 게시판에 KB심님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앞으로 한국이 보여준 코로나 극복 문제, 바이오를 주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사신 종목은 최근에 급등을 했어요. 근데 이걸 무시할 수는 없는 게, 예, 미국 시장에서도 이와 비슷한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5년간 미국 증시 상승을 주도했던 것은 기술주였죠. 지금 보시는 그림은 파란색은 SPX, S&P 500 인덱스고요. 위에 주황색은 XLK, 예, ETF죠. 기술주 ETF XLK를 보여드리는 그림인데요. 5년 동안 시장 상승은 저렇게 XLK, 반도체 및 플랫폼, 빅5 기업들이 주도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일주일만 보겠습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미국 증시는 완전히 그동안과는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지금 맨 밑에 보여드리는 그림 세 가지가 있는데 맨 밑에가 XLK 기술주, 가운데가 SPX, S&P 500 인덱스고요. 맨 위 XLV는 미국의 헬스케어를 모아둔 ETF입니다. XLV. 그런데 일주일 동안 SPX, S&P 500 인덱스가 4.9% 상승할 때 어라 기술주는 2.6% 상승에 그쳤습니다. 그런데 헬스케어 ETF는 10.5% 상승했습니다. 즉 지수 상승률의 2배 가까운 상승을 보였고 지수 상승률의 50%밖에 오르지 않았던 XLK 기술주에 비해서는 약 4배 정도 상승을 보였습니다. 즉 일주일만 쳐다보면 일주일 시장만 분석해보면 기술주는 약해졌고 헬스케어, 제약, 바이오 등 이런 치료, 백신과 관련한 면역력과 관련한 섹터가 증시 상승을 주도했다. 이게 미국의 흐름이었는데요. 한국도 이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지금 보시는 그림은 셀트리온 투자 주체별 매매 동향인데요. 지난 2주 동안 외국인들은 셀트리온 주식을 적극적으로 매수해 왔습니다. 물론 저게 그동안 공매도를 쳤던 주식을 커버링하는 쇼 커버링이다라고 볼 수 있지만 저 흐름이 지속되는 건 눈여겨볼 만합니다. 삼성전자가 최근 미국 증시 상승하는 날도 오르지 못하고 어제 지수 30포인트 올라가는 등에도 마이너스가 났죠. 개인만 사고 외국인이 계속 매도하는 그런 흐름 때문에 그럴 수도 있는데요. 셀트리온, 삼형제, 셀트리온을 비롯한 삼형제는 외국인의 집중 매수로 최근 급반등하고 있죠.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미국이 제약주, 바이오펌, 헬스케어 섹터가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한국에서도 셀트리온과 최근에 코스닥을 주름잡고 있는 바이오 상승도 이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제약 및 헬스케어가 강세인 이유는 무엇일지 생각해 봐야 되겠죠. 당연히 거시기 치료제, 백신을 기다리는 대중의 심리가 포함되어 있는 것도 있고요. 그런데 한 가지 더 중요한 이야기가 있죠. 앞에서 IHS 마켓이 얘기하는 거 볼 때 3분기에도 경제 성장이 마이너스가 날 가능성이 있다. 이게 시장의 흐름인데 기술주는 보통 실적 확인과 같이 올라갑니다. 그런데 바이오는 실적과는 무관하게 기대감만으로 오르죠. 그래서 최근 거시기 문제 때문에 이 기대감이 바이오나 헬스케어 쪽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그렇다면 이런 바이오, 헬스케어 주도 이런 흐름은 언제까지 유지될까? 테마주라고 하더라도 거시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당분간 이 흐름이 유지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반도체 중심으로 투자를 해야 된다고 강하게 얘기했던 상승미소, 제 방송을 또 들으시는 분들은 그쪽에 관심이 많죠. 그런 분들에게 어떻게 해야 될지 말씀드려야 될 시간이죠. 이 바이오 섹터 테마주라 하더라도 미국에서도 이런 흐름이라면 앞으로 일정 기간 동안 짧으면 일주일, 길면 2주일 정도라도 이런 흐름이 유지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다면 일부 아주 조금이라도 편입을 하는 것도 괜찮다고 봅니다. 왜냐? 내 주식은 안 오르고 옆에 주식이 올라가면 그게 소외당하는 거고 그것이 상대적 박탈감이죠. 그럴 때 무척 힘듭니다. 즉 거시기 문제에도 편승했고 그 다음에 기대감만으로도 오르는 주식의 특성이라는 걸 감안한다면 조금이라도 편입을 하자. 하지만 조심해야죠. 너무 많은 돈을 넣었다가 이 바이오 언제 폭락할지 모르기 때문이죠. 왜? 가짜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그나마 시장에서 실적이나 향후 성장성을 인정받는 그런 주식들을 이외에는 함부로 접근하는 건 좀 조심하자 이런 말씀 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앞에서 말씀드렸죠. 골드 오늘 무려 45달러 하락했습니다. 그런데 그림만 보면 지난 3번의 고점 돌파 시도에서 무너졌어요. 즉 3번의 고점 돌파 시도에서 무너졌으니 좀 더 하락할 가능성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주목해야 될 거 2주 전까지 폭락하는 시장에서 가장 사람들이 힘들게 했던 거 주식이 폭락하는데 골드도 같이 빠졌을 때죠. 그런데 이 흐름이 이제 다시 나타나는 거 아닐까 이렇게 두려운 마음도 있잖아요. 그런데 다행스러운 건 달러화 지수는 다시 하락을 시도하는 것 같습니다. 달러화 지수 98 근처에서 상승을 했다가 오늘도 100을 찍고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99.08로 마무리됐는데 옆에 보이는 유로와 영국의 파운드, 캐나다 달러 등 다른 통화들이 강세로 전환되는 것을 볼 때 달러화가 추가 하락 가능성, 즉 모든 돈 오로지 현금만 추구했던 골드를 팔고 현금만 추구했던 2주 전 폭락하고는 약간 좀 달라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그나마 우리가 이제 고민을 좀 시작해야 될 때가 왔어요. 무엇이냐? 골드의 하락과 달러의 약세 지금까지와는 완전히 좀 다른 모습이죠. 결국 다른 모습이 나타났다는 얘기는 새로운 흐름이 출현할 수도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3월이 끝나고 4월인데요. 이 새로운 흐름이 무엇으로 나타날 것인지 이제 며칠간 좀 더 눈을 부릅뜨고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그 변수가 나타나면 바로바로 방송에서 안내해 드릴 것을 약속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이제 희망과 꽃이 피는 봄이 오는 4월 기대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해외 주식은 하고 싶은데 환전 비용 때문에 부담이신가요? 환율 우대 100% 이베스트 투자증권